안녕하십니까, 강명철입니다. 그 마지막 다이빙하고 돌아와서부터 이 생긴 노년에 생기는 이 노화가 한 달 정도 괴롭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속에서 질소를 계속 빠져나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다이빙 공부를 좀 더 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우리가 다이빙하고 관련되는 뿐만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 사랑하고 아끼는 바다가 어떤 수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선 우리가 다이빙을 배우게 되면 오픈 워터 다이버 직전에 첫 두 번의 훈련 다이빙을 마치고 지속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스쿠버 다이버라는 그런 자격을 받게 됩니다. 이 교육단체마다 이름은 좀 다릅니다. 근데 이 경우에 저희들이 허용되는 최대 수심은 12m이죠. 그건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을 이수한 주니어 오픈워터 다이버도 사실은 이 한계 수심을 많이 낮춰 놓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어느 정도 지나면 18m로 이제 바뀌는 거죠.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다이브 과정을 밟으면 30m까지 우리가 다이빙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레크레이션 다이빙,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딥 다이빙의 경우라면 권장은 30m를 최대 수심으로 보고 일반적인 최대 허용 수심은 40m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미해군 잠수표를 기초로 해서 무감압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수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딥 다이버라고 해서 수심 40m에 들어가서 영원히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나이트록스를 써보면 한계 수심이 좀 얕아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2% 나이트록스를 쓴다면 30m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테크니컬 다이빙은 제가 이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을 받은 지가 벌써 10년이 지나가는데요. 이게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대구에 IANTD 본부장님이신 손한식 강사님 그리고 도현옥 트레이너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규식 씨한테도 물어봤는데 이분이 답변이 늦어서 제가 빼버렸습니다. 테크니컬 다이빙은 일반적으로 현재 한 120m 정도 수심의 한계를 가지는 것 같아요. 사용하는 기체에 따라서 수심이 결정되겠습니다. 포화 다이빙은 사실 대구 쪽에서 이 포화 다이빙을 하는 건 우리 이규식 강사님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일반적으로 180m 정도로 하고 250m를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게 그 다음 포화 잠수에서도 레벨업이 되는 그런 사실 저희들이 180m, 250m 이런 거 대단한 거죠. 그 압력을 견디고 녹아 들어온 고의로 몸에 녹힌 포화 잠수의 경우는 그 버블을 지키면서 다이빙하고 또 오랜 시간을 걸쳐서 배출을 하고 하는 이 정도가 우리가 다이빙하고 관계되는 수심입니다. 바다의 평균 수심은요 3682m라고 하네요.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평균 수심. 이 말은 엄청난 부분의 바다가 이보다 훨씬 깊다는 뜻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수심 200m에서 1000m까지를 영어로는 twilight zone이라고 합니다. 이 twilight, 황혼이라는 뜻이죠. 근데 사실은 이미 200m를 넘어가면 깜깜해집니다.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사는 산호나
수초들이 광합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1000m를 넘어서 4000m 수심까지를 midnight zone, 한밤중이라는 뜻이죠. midnight. 여기는 완전히 암흑이고 엄청나게 춥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고압입니다. 이게 이런 어떤 환경이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고 다이버들은 거기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4000에서 6000m 수심, 어비스, 심해라고 합니다. 굳이 4000을 넘어가지 않아도 저는 심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6000m를 밑으로 더 내려가는 그 지대를 헤이덜 존 이렇게 부릅니다. 초심해 지역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한 번 더요. 바다의 평균 수심은 36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6000m를 넘어가면 헤이덜 존 초심해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수심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혹시 괌에서 다이빙 해보셨습니까? 괌에 가면 아주 유명한 포인트 중에서 블루홀이 있습니다. 거기 바닥 입구는 한 20m 정도 되고 거기서 우리가 한 40m까지 내려가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쭉 이어지는 심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챌린지 딥, 이것이 마리아나 트렌치라고 하는 어떤 해구로 이어져서 가장 깊은 수심의 지역이 바로 챌린지 딥입니다. 이 이름은 실제로 여기를 처음 탐사했던 챌린지 잠수함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게 1935m입니다. 우리가 수면에서부터 따지고 보면 됩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수면에서부터 따졌을 때 8849m입니다. 9000m 채 안 되죠. 그런데 이 챌린지 딥은 1100m 가까이 됩니다. 깊죠. 그런데 현재까지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가지고 잠수했는 최대의 깊이가 332m로 현재는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짓을 왜 할까요? 네, 근데 이규석 강사님 말을 빌리면 포화잠수의 어떤 테스트 겸해서 시도해봤던 게 500m를 넘는 어떤 포화잠수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공식적인 기록으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스쿠버 장비를 메고 포화잠수했겠죠. 332m 들어간 것을 지금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잠수함은 이 챌린지 딥 바닥 1935m까지 내려갔습니다. 바다는 참 깊네요. 참고로 바닷물 전체의 평균 수온은 3.5도씨입니다. 춥네요. 근데 저는 강원도 금강산 포인트 내려갔다가 온도계에서 2도가 찍히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손가락 끝이 좀 떨어져 나갈 것 같아가지고 올라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다는 참 심오한 것 같습니다. 오늘 다이빙 공부를 하다가 수심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쭉 읽어보다가 우리 친구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오래오래 저와 함께 다이빙을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